안녕하세요. 유승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현대시대에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앞으로 유학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정통문화와 유교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대표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 일부에 이어서 이기동 교수님을 모시고 선생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유승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지난 시간 일부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쓰신 하고 계시는 동인문화원과 또 최근에 운영하고 계시는 동굴학교에 대해서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동인문화원은 어떤 단체인가요? 옛날식 표현으로 말하면 서당이죠. 예. 서당인데요. 왜 동인문화원을 했어야 했느냐 하면 공자 정신으로 돌아가면 논어에 유교 무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있지만 그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르치는 공자 정신인데 오늘날 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면 성균관 대학교 학생 이외에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 정신에서 보면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깥에 그 서당을 열었습니다. 동인문화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그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도 선생님께서 동인문화원에서 강의를 하시나요? 지금은 못하고 있고 제자들이 대신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인문화원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수강 대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우리 유학 정신과 그 유교 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선생님 제자분들이 거기에 활동하고 계신다니까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그런 거기 동인문화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나요? 그런 걸 아직 마련을 못 했는데요. 공자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가르치시기는 했는데 어떤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뭐 취직을 하게 하는 이런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취직을 그 공자에게 배우면 취직도 못하고 그러면 사회 생활할 길이 막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은 사람이 되는 가르침의 그 핵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면 일할 자리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사람이 안 되면 일할 자리가 있어도 일할 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점 때문에 사람 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신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공자처럼 되지도 않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과 좀 아무래도 이게 괴리 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게 공부하면서 보면 전할 때 거의 이거 공부해서 전공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는 동문들이 거의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많죠. 예.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리더십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요. 네.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네. 근데 이 저쪽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있어서 저걸 어떻게 리드해야 될까. 근데 한 사람이 그 앞에 가서 얘들아 조용해 이랬더니 조용해졌어요. 네. 아, 그 방법이 최고다. 그래서 그 방법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가까이 가서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말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말을 해야 되는지 똑같이 연습을 해서 합니다. 얘들아 조용해 했더니 너 뭐야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얻어맞을 지경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앞에가 했던 사람은 왜 성공을 했을까?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은 배우는데요. 네. 네. 알고 보니까 그 앞에 사람은 태권도 구단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머리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전달이 됩니다. 네. 느낌으로. 네. 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따라한 나는 태권도 태자도 모르는 사람이 흉내만 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공부가 그 흉내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능력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태권도 구단 돼야죠. 그럼 이제 태권도 도장 가서 태권도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태권도 연습이 리더십이 핵심이죠. 아, 예. 그러니까 그게 관계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 방법만 자꾸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되면 리더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논어 명자 읽고 공부하는 것은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어떤 역할을 하는데 관계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공부 자체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보니 이 공부가 그냥 문장을 읽고 공부하는 거 그냥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유학은 생활에서 드러나지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럼 선생님께서 동인문화원이 앞으로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떻게 지향하시는 점이 있으신지요? 동인문화원에서 주로 해왔던 것이 그 경전 강독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장 철학,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철학사, 중국 철학사 이런 강독이기 때문에 그 지식 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학교 교육, 학문의 가장 큰 맹점은 지식 교육에서 못 벗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네, 네. 지식 교육만 가지면 머리는 자꾸 발달을 하지만 마음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의 학교라는 것은 지식 교육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예, 예. 그런 교육이 중심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학교 체제가 항상 합숙을 했지 오늘날처럼 이런 학교 제도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동인문화원에서도 지식 교육의 그 한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실제로 마음을 바꾸는 그 실천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터득하는 이런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참된 이 진리를 지식으로 그 흡수하는 방법마저도 유학의 유학이나 노장철학 등등에 국한되면 안 되고요. 그 기존의 모든 그 인간 되는 가르침들 이런 거를 포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앞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이런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선생님이 염원하시는 그런 동인문화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동인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그리고 또 그 몇 년 전에 그 현대인들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동굴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동굴학교는 어떠한 단체인가요? 이름을 제가 동굴학교라고 일단은 이제 붙였는데요. 예, 예. 그 공자는 그 이전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귀중한 사상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논의에 보면 온고이지신 예, 옛 것을 두루 섭렵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미래에 필요한 그런 그 새로운 삶의 방법을 이렇게 찾아내고 정리해서 전달하는데 목표가 있었는데 예. 공자가 과거에 두루 그 이제 사상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핵심에 한국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한국 사상에 우리가 다시 좀 이 착안을 해야겠다. 그것이 공자 철학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고대로 관심을 돌리면 바로 단군 할아버지 시대로 돌아가는데요. 단군 할아버지 때 그 훌륭한 사람 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한국 사람은 싸우다가요. 화가 나면 야단을 욕을 하는데 야 임마 네가 인간이가 이런다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 제발 인간부터 좀 되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없는 말입니다. 예. 인간의 개념이 뭔가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서서 다니고 예, 예. 뭐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무슨 말을 쓰고 있고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쓰고 이게 인간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네가 인간이냐라고 하면 그 개념에서 보면 분명히 인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인간의 마음을 안 가지면 인간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 야, 이 짐승 새끼야.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인간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마늘하고 쑥을 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을 안 보고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인간으로서 나오는 것이죠. 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동굴 학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동굴 학교를 인간 되는 훈련을 수시로 했습니다.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군 조선 때 사람들은 참다운 인간이었고요. 그 참다운 인간을 공자의 표현에 의하면 군자였고요. 군자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공자의 표현으로 보면 소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자의 목표가 뭐냐? 소인을 군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자가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왜? 동굴학교를 통해서 계속 군자가 양산이 됐죠. 그래서 논을 읽어보면 나는 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서 살고 싶다. 그 먼 데 가서 누추하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니까 거기는 군자들이 산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동굴학교의 효과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옛날부터 그 군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그 유학이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가 동굴의 역할을 했고 유학이 들어오면 유학이 동굴의 역할을 했고요. 최근에는 한국에 기독교가 많은데요. 한국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른 나라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산에 동굴 만듭니다. 기도원 이렇게 만들었어요. 밤에 가서 밤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동굴의 그 전통이 이렇게 유전자 속에 전달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공자의 가르침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상이
온 세계 사람들이 사실 짐승돼 버렸죠. 그래서 그 우리 당군 할아버지 때 했던 동굴학교의 복원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오늘날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세계에 그 문화에 불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온 세계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꽃이 강렬합니다. 그 역사는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자꾸 변화를 하는데요. 네. 역사의 변환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문화예술이 확 달라집니다. 서양의 르네상스 때도 보면요. 문화예술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철학이 이제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 그 르네상스 때 문화예술이 그 발달한 뒤에 데카르트의 철학이 칸트의 철학이 따라가 줬고 그래서 역사가 바뀐 건데요. 오늘날 한류 문화가 불꽃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 중심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한국 중심의 역사로 바뀌는 전조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철학, K 철학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요. 그 K 철학을 통해서 사람 되는 그런 그 철학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이 바로 가장 이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 저의 판단으로는 동굴학교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21일간입니다. 네. 동굴학교에서 사람 되는 훈련을 해서 이제 사람이 돼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차츰차츰 세상이 바뀌겠죠. 그래서 앞으로 참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21일 동안 그 동굴학교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왜 하필이면 21일로 정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21일로 정한 이유는 그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서 21일 만에 인간이 됐습니다. 그 곰은 진짜 곰은 아니고요.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 네네네. 그것을 이제 곰에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인간으로 그 인간이 짐승됐다가 다시 인간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네네. 부활. 그래서 이 참된 인간으로 부활하는 최소 기간이 21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21일 동굴학교인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독교에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니엘인가 하는 사람이 21일 기도한 내용이 나온대요. 그 21일이 좀 독특한 기간인가 그랬더니 그 달걀에서 병아리 되는 과정도 21일이고요. 인간의 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최소한의 기간이 21일이다. 이런 그 생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예, 저도 이게 암 치료하는 환자들이 이 암 투병할 때 항암 주사를 맞고 나면 이제 이게 암 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포도 다 망가지는데 그 일반 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돌아오는 시간이 3주라고 21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언뜻 드네요. 선생님 21일로 정하셨다는 그 내용들이 그런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굴학교는 주로 대상이 누구인가요?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할 모든 사람인데요. 우리 대학이라는 책에 네, 예. 대학이라는 책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바뀌는 거. 예, 예. 그걸 수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천자에서부터 황제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수신은 사람 되는 거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행복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나 모두 뭐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21일 동안 동굴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함께 합숙을 하면서 지내고 나면 이 자기가 이제 내가 수신을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주는 거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럼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고 나면 계속 수신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가능할까요? 다 수신을 할 수 있는? 공자의 그 목표는 모두가 완전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1차 목표는 군자 되는 것입니다. 네. 군자 되는 것인데요. 그 완전한 행복이 100점이라면 군자는 51점이 되면 그때부터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동굴학교를 나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군자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신을 이제 100점까지 될 때까지 이제 수신을 하겠지만 그는 본인이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이 행복입니다. 예. 그래서 그 수신한다는 게 참 지겨운 일이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공부의 내용이 지겨웠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겨운 공부를 했는데 또 하란 말이냐 이런 부담이 생기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참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논의의 첫 구절에 하기 시습지 불여교로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않으냐. 기뻐야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 목표라면 행복으로 가는 기차를 타도 벌써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을 한다는 것은 행복해지는 행복행 기차를 타는 거니까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21일 동굴학교에서 이제 성취하는 것은 1차 목표인 군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21일 만에 퇴소할 때는 다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0% 행복을 향해서 이제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요. 또 틈틈이 집중 수련도 또 자꾸 하고 싶어지면 또 되풀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길을 자기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21일 동안 이 숙식을 같이 합숙을 하고 하려면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저렇게 좋은 곳이 있어? 나도 한번 참석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석하고 싶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참석할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연수원 수련원을 갖고 있지 않아서요. 예. 제가 성균관대학 재직 중에도 그 수련원을 갖자고 여러 번 이제 제의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수련원이 꼭 필요하고 저도 수련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그 다른 무슨 리조트라든가 이런 거를 빌린 적도 있고 예. 또 절을 빌려서 수련을 한 적도 있고 뭐 그래서 템플스테이처럼요? 예, 템플스테이처럼 그래서 절을 빌렸는데 절은 2번 빌렸는데요. 예. 어떤 절에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하니까 절 프로그램하고 다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단체도 우리가 처음 봤고 또 절에 들어와서 방에만 들어가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처음 봤다 이러면서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절 쪽에서는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가 아니고 이제 독특한 단체다. 특이한 단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정처 없이 이런 장소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연수원으로 쓰기에 적합한 건물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요 경기도 광주 가깝습니다. 네, 거기에 네. 이제 연수원으로 쓸 건물이
이제 마련이 됐군요.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공개를 할까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누구나 이제 연락을 해서 예, 예.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뭐 됐습니다.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사람 모집하듯이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공간이 마련됐군요. 그렇습니다. 박수를 예. 드립니다. 아유, 때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끝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후학들이나 유림방송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림 방송이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 한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불이 붙고 있는데 그 한류가 왜 불이 붙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으면 따뜻한 곳을 그리워한다고요. 근데 한국인에게 아직도 그 동굴의 효과가 남아 있어서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문화의 열풍인 것인데요. 그 따뜻한 마음을 그 정리하고 그거를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 유림 방송이 차츰차츰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거는 그 반응이 그 세계적인 그 영역으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길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성말이 유학의 길을 묻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명예교수이신 이기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1부, 2부로 나누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행자 박혜영이었습니다.